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 그, 굉장히 대전 하면은 이렇게 있기 힘든 각별한 공간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마침 또 2주년이라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사실 이 초대를 굉장히 미리 주셨어요, 대표님께서. 네, 12월에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생각해 왔고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이고 더 반가운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조님은 뮤지션이자 작가 그리고 책방 대표로 지내고 계십니다. 어제는 와우산 레코드의 모든 뮤지션이 함께하는 콘서트에 뮤지션으로 참여하고 네, 오늘은 작가이자 책방 대표로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뮤지션과 작가는 창작하고 표현하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요조님이 느끼는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도 몰랐다가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뭐냐면 뭐 작가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처럼 목소리를 쓰고 뮤지션으로 임할 때도 목소리를 쓰는데 이 목소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위치가 되게 다르다라는 걸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새삼스럽게 알았냐면, 그동안에 이제 뮤지션으로서 무대 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왔는데, 목이 쉬거나 가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작가로 가서 강연하거나 그런 목이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노래할 때 오히려 더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강연할 때 픽사리도 나고 노래할 때는 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강연하다가 픽사리가 나고 목이 쉬고 그래서 공연 때는 먹어본 적이 없는 용각산 같은 거를 이제 도서관 강연 때 챙겨서 먹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도구죠. 똑같이 목에서 나오지만 다른 어떤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저의 이제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할 때의 저의 마음가짐은 좀 못된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보다는. 그래서 다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의문스러운 마음이 있고 솔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비밀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노래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께서 이 노래 이거는 뭐 이런 뜻인가요? 뭐 이런 의미인가요? 이 노래는 어떤 의미인가요?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싶지 않아요. 계속 신비스러웠으면 좋겠고 비밀스러웠으면 좋겠고 오해해줬으면 좋겠고 제멋대로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거짓말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맞춰보세요 하고 장난스럽게 굴 때도 있고 근데 글을 쓸 때는 이제 좀 반대의 마음가짐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저 사람이 내가 의도하는 바를 잘 알아야 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어떤 그런 강박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쓴 글 가지고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서 이제 강연 같은 거 할 때 더 막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막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러면서 재차 확인하고 너무 다르죠. 마음 그 스탠스가 너무 다른데 근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이런 쿠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뭘 만들어낼 수 있겠죠. 노래를 쓸 수도 있겠고, 뭐 에세이를 쓸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제가 한번 느껴보는 거죠. 쿠키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좀 약간 좀 못되게 간다. 그러면 나는 이걸 노래로 만들어야겠구나. 다 내 마음을 다 알려주지 않고 내 마음을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비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쿠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절절하게 얼마나 맛있는지, 어떻게 만드는 것이었는지,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 너무 말해주고 싶은 게 많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 노래로 만들 수가 없죠. 그건 글로 구구절절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노래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그 갈림길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드린 쿠키는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고요. 북토크 할 때만 제가 제작 의뢰를 드려서 만드는 쿠키입니다. 틈새를 놓치지 네, 않아요. 기회만 되면 그래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네, 다음 책 제목에 영향을 주기도 한 박연준 시인의 시 음악에 붙임 낭독으로 북토크를 열면 좋겠습니다. 직접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흰 구두를 신고 휘파람으로 낡아가는 저기 루시가 걸어간다. 루시, 루시. 몸으로 말해야 한다면, 두려움 없이 시작해야 한다면, 루시, 넌 겁 안 나. 그게 뭐가 중요하니? 패배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직업병. 웃다가 쓸쓸해지는 건 얼굴이 미래를 보았기 때문. 아주 커다란 원을 그리다 지치고 싶다. 하늘에서 매미들이 다 쓴 날개를 떨어뜨리고 투명한 죽음들로 무거워지는 여름. 우리의 밤이 모여 백야를 낳고 종이다, 흰 종이다. 글자들이 뛰어내리고 신발을 잃어버린 발들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어. 그들을 기다리자. 힘이 센 혀가 그늘을 걷어내려다 한꺼번에 무너진다 해도 무너져 흐른다 해도 물결 치는 그늘과 파도 치는 벽을 차고 넘어 노래해. 중요한 건 칼이 진정으로 날카로워 문장들이 겁에 질리는 거야. 그 짓을 오래 하다 나자빠진 저녁. 그게 시인이야. 루시, 난 겁 안 나. 나 여기 있어. 굴뚝, 얼굴, 입김이 내 집이야. 용감하게 겁이 난다. 그리고 겁이 나지만 시도한다. 실패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에 영향을 준 패배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직업병이라는 시구가 인상적인데요. 음악가에게 패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단 음악가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창작해서 그걸로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예술을 하는 직업군에게 있어서 패배는 너무 좋은 먹잇감이고 자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예술가에게 한정된 건 아니고 되게 누군가 뭐 그냥 진짜 인간이라면
그냥 범용적으로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예술가 되는 진짜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책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책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모든 게 다 순조롭고 행복한 이야기로 쓰여진 소설은 참 찾기가 어렵죠. 네. 시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한 번 실패해야 이제 사랑 노래 하나 나오고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은 제가 이제 뭐 연애가 잘 안 돼가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진 애 만에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잘됐다 빨리 곡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너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맞는 말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행복할 때는 행복하고 순조롭고 뭐 이렇게 무탈할 때는 뭐가 잘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패배는 참 예술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감을 준다라는 점에서 되게 감사한 건데, 근데 아시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참 그게 싫죠. 그 경험하는 게 너무 싫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또 그게 뭐 패배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또 어떤 패배들은 정말로 좀 살기가 싫어질 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내가 슬기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슬기롭게라는 건 좀 외면하고 도망치면은 자기 손해인 것 같거든요. 특히 예술가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이 실패 안에서 내가 빼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얼마나 잘 들여다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으로 글을 쓰든 노래를 만들든 뭐 사진을 찍든 뭐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물이라는 게 잘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싫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외면하고 뭐 도망치고 이제 허투루 다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뭐 마음은 더 편할 수 있겠으나 이제 그게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손해인 거죠. 그것과 늘 분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실패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 저도 정말 그 힘든 걸 싫어하는 되게 그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망치려고 하고 안 들여다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한편의 또 다른 나는 직면해야지. 직면해서 너가 여기서 뭘 가져가야지. 그래야 너가 글이라도 한 자 더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너가 뭔가를 이전과 다른 무언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노래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더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도망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제가 있고 또 다른 저는 그냥 알겠고 근데 짜증나고 힘들고 싫으니까 나는 그냥 됐어 이렇게 외면하고자 하는 데가 또 있고 그래서 늘 분투하는 것 같고 그거를 직면하게 도망치지 않게 도와주는 뭐 책이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참 웃긴 게 예술가한테도 예술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힘낼 수 있게 힘을 내서 내 어떤 끔찍함을 마주볼 수 있게
도와주는 데에는 또 저한테도 예술이 필요한 거예요. 뭐 영화 같은 거나 책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힘을 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순간적인 어떤 충동으로 그냥 외면하고 이렇게 도망치고 하면 꼭 시간이 흘러서 그때를 생각하면 약간 좀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겁쟁이 같았구나. 내가 너무 되게 귀한 기회였는데 내가 그거를 놓친 것 같다라는 후회를 할 때도 있어요. 독자분이 남겨주셨어요. 창작하는 일을 하다 보니 문득 실패가 두려워지곤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으실까요? 그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너무 많죠. 너무 어떻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짜로 그 너무 많고 모르겠어요. 다 각자 방법이 있으실 텐데 이게 뭐 정도 이것만이 뭐 방법이다 싶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저라는 사람은 좀 설득이 안 되면 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의도하고 직장 생활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제 멘탈에 잘 맞는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상사가 시키면 해야 되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내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이제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그런 기질로 직장을 다녔으면 내가 진짜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너무나 대면하고 싶지 않는 실패 앞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설득하죠. 설득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게 그냥 못된 상사처럼 하라면 해. 약간 이런 식으로는 절대 제가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제 안에 있는 성숙하고 의젓한 자아를 소환해서 수진아 너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근데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뭔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설득적이군이라는 이제 판단이 서면 좀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의 방법이고 이제 각자의 방법을 좀 찾아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책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17페이지 건강하고 튼튼한 예술가가 되는 법입니다. 고흐의 성실함과 자기 확신에 대한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지요. 네. 바로 이 교과서고요. 네, 미래엔에서 나온 독서와 장문 교과서에 실렸는데 사실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주문을 하면 취소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독자로 자리해주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께 저도 어렵게 구했어요. 네, 선생님도 네, 어렵게 구해주셨습니다. 네, 이 책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실물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못 다들 봤어요, 모르겠어서 못 봤어요. 네,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우와! 야, 근데 일러스트만 좀 더 신경 써서 그려주셨어요.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와. 감사합니다. 네, 그 고흐에 대한 네, 쓰신 내용이 교과서에 실렸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쓰이는 교과서죠? 지금 학생들이
내년 2학년이 되면 네, 그 지금 시중에 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현재 고1 학생들이 고2가 되면은 내년이 되면 만나게 될 교과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예술가에게는 건강하고 튼튼한 확신과 더불어 고우의 동생 태호처럼 자신의 재능을 믿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큰 것 같습니다. 요조님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으실까요? 네, 대표님이 제가 이제 이 경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알려주셨어요. 지금 대전에서 고흐 전시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가서 전시를 보고 왔는데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별거 아니지만 엽서를 좀 사왔거든요. 하나씩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따 사인 받으실 때, 네,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조님 뒤에 놓인 포스터도 제가 뒤쪽에 포스터가 있는데, 네, 오, 네, 맞아요.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고른 포스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이 엽서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조님께 그런 한 사람의 존재가 있으실까요? 네.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있는데, 이거 너무 약간 팔불출 같은 얘기 같기는 한데, 지금 남자친구가 저한테 좀 그런 존재예요. 이게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칭찬을 들으면 그걸 좀 잘 믿으시나요? 최근에 북클럽에서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제 또 그때도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칭찬을 하면 왜 그래 하고 계속 아니라고 부정을 하셨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 상대방이 너한테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고 하셔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칭찬을 들으면 쑥스러워지는 마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되게 저는 칭찬을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군가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을 잘 흡수시키는 것도 되게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그거를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이제 내색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뭐 음악을 뭐 좋아합니다. 글 너무 잘 쓰세요. 뭐가 좋아요. 뭐가 멋있어요. 이런 식의 다양한 막 칭찬들을 하시면 저도 굉장히 있는 힘을 다해서 부정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걸 어디서 또 봤어요, 제가. 아니에요, 뭐 아닙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굽고 막 이렇게 거부하는 게 이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어디선가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칭찬을 해주면 마음은 똑같은데 겉으로는 그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 않는 이제 버릇을 들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성숙하고 보기 좋은 어떤 또 다른 태도를 또 제가 체화한 건 또 아니어서 진짜로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고 가만히 그러니까 그냥 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오해를 낳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되게 본인도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되게 가만히 계시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되게 왕왕 있고, 근데 절대 그거를 받아들여서는 아니고 그냥 아니에요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한 저의 이제 어떤 뚝딱거림의 하나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아유 그래 뭐 마음대로 말해라 약간 이런 체념도 조금은 있어요. 네,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너 마음대로 생각해 라는 식의 어떤 체념적 그런 태도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고 상대방의 칭찬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잘 안 되는데 그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그 만나던 초반에 저한테 되게 그 인상적인 말을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의 말을 되게 유일하게 많이 믿게 됐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초반에 저한테 무슨 말을 해서 제가 뭐 뻥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거래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그거를 자기는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 짓에 자기가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 남이 한 소리도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니까 남의 말도 마음에 없는 소리겠거니 생각하면서 믿지 못하게 되고 그건 굉장히 불행한 삶이 아닌가라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고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도 나는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고지고대로 믿는 편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장난치거나 뻥치거나 하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 나에게. 네.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진짜 너무 이렇게 계속 곱씹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남들한테 좀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많이 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들의 칭찬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이렇게 겸양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 자체가 가식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얄팍하게 사람들을 대한 나머지 남들의 어떤 말들도 내가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내 꾀에 내가 계속 넘어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한편 되게 들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저도 좀 제 태도를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해주는 이런저런 피드백들을 그나마 그래 제가 그렇다면은 그런 거지 그런 거겠지 라고 그렇게 조금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기분이 일단은 좋더라고요. 그냥 깔끔해서 네. 저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니야? 뭐 그냥 뭐 거짓말이겠지 뭐 아니겠지 속으로 너무 생각이 많은데 사람들이 칭찬을 들려줄 때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말이 그대로 나한테 오고 그냥 그대로 믿고 하는 그 이 프로세스에 똑 떨어진 간결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남자친구가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줬던 것 같고 태우처럼 그런 든든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함은 이 글에서도 느껴졌는데요. 줄에 계속 발이 걸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줄넘기를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면서 어느 날은 눈물이 훅 쏟았다고 네, 무대라는 것이 뒤통수 쪽으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쓰셨는데요. 실패를 사랑하는 마음과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을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에피소드는 제가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목격했던 줄넘기 하는 한 여성에 대한 에피소드였는데 그 여성은 아마 제가 1년 동안 자기를 지켜봤다는 걸
절대 오를 거예요. 근데 제가 2007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지고 있는 저만의 어떤 신념 비슷한 게 뭐냐면 어쨌든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이제 제가 책방을 하니까 이제 뭐 교보 같은 데 가서 이제 요즘 무슨 책이 잘 팔리고 뭐가 나왔나 보면 진짜 이거 누가 볼까 이런 책들이 이제 있어요. 너무 두껍거나 진짜 어려워 보이거나 진짜 재미없어 보이거나 야 이거 누가 볼까? 이거 팔릴까 이거? 약간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아니 그건 저는 진짜 매 순간 그런 걸 느껴요. 뭐 어디 뭐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거 입는 사람이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옷을 발견할 때도 있는데 입어요. 누군가 입고 정말로 아무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블로그 같은 것도 보면은 한 2명은 들어와 있어요. 그 2명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뒤통수 쪽으로도 무대라는 게 있다라고 썼던 것은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쓰면서 그때 이제 준비하던 공연에 티켓이 안 나가서 언니 뭐 초대할 사람 없나요? 막 이런 이제 연락을 받고 나서 아 진짜 내 음악가로서의 생명이 이런 식으로 되게 초라하게 끝나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1년 동안 계속 줄넘기를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봤던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책을 쓰고 노래를 발표하고 뭔가를 창작해내는 이상 이 뒤통수 쪽으로 난 무대를 통해서 한 사람은 본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거는 제 직업에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삶도 이거는 해당이 되는 얘기라고 저는 약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 SNS상에서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됐든 어쨌든 보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 저는 그것이 저의 지론이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가 조금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앞쪽으로만 난 무대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일을 한다는 건 진짜 되게 속상하고 초라해질 것 같아요. 계속 예술가들이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점점 이제 나는 잊혀져 가고 점점 사람들은 나를 잊어가고 그거를 나는 이렇게 지켜보겠죠. 근데 그렇지만 뒤통수 쪽의 무대를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그래도 이런 나를 누군가 보고 있어 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저는 뭔가를 계속 해나갈 에너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뒤통수 쪽의 무대를 계속 의식하고 싶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구나 뒤통수 쪽의 무대를 생각하고 산다면 조금은 사는 게 덜 절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은요. 33페이지 너의 이름에 받칠 수 있는 코드에서 뽑은 질문이에요. 사려 깊음과 신중함 그리고 개구쟁이 같은 면을 그래서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적확한 칭찬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에서 이름을 자주 호명하는 편이신데요. 이름들에는 유명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에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직접적으로 이름 써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좋아요. 제 이름이 다른 사람의 책에 이게 호명이 되면 이게 참 책이라는 게 참 이게 뭐라고 여기에 내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그냥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이 난 책에 이렇게 호명이 되는 것도 좋고 제 책에 이제 제 주변의 인물들이 이렇게 실명이 거론이 되면 되게 좋아해 주고 하니까 저는 기회만 되면 그리고 당사자가 허락한다 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실명을 거론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좀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명을 거론 안 하면 이 사람 누구였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명파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에서 임경선 작가님은 요조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무척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조님이 생각하기에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나의 면과 고치고 싶은 면이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여겨지는 저의 면은 제가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이고 고치고 싶은 것도 똑같이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노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력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성격이 좋고 노력 안 해도 좀 두루두루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안 좋냐면 되게 스스로 위선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성격적인 면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뭐 되게 다정한 사람인 것 같다, 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뭐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뭐 되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저는 그게 다 노력한 거거든요. 되게 노력해서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읽은 책에서는 다 사람은 다정해야 된다고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정한 사람한테 다정하게 구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진짜 내가 저 사람 개 싫은데 이러면서도 다정하게 하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다 노력이에요. 근데 그 노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저는 되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아닌데 이거 내가 그냥 노력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스스로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거 되게 잘한다 라고 이렇게 들을 때에도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되게 용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낸 거를 가지고 되게 잘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것도 조금 찝찝하고 그래서 진짜로 고칠 수만 있다면 그냥 노력 안 해도 저는 다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노력 안 해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노력 안 해도 그냥 순풍순풍 듣기 좋은 음악이나 좋은 글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만들어내는 왠지 그게 더 간지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단어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력한다는 건 되게 좀 간지가 없고 그 간지 없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걸 참 사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바라는 거죠. 간지 있는 사람이기를. 네. 다음 질문은 29페이지 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삶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시에 대한 애정이 글 곳곳에서 느껴졌는데요. 최근 읽고 있는 시집이나 소개하고 싶은 시가 혹시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박준신 신간 읽었는데 좋았습니다. 참 좋았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되게 저는 이제 박준신의 지난 시집을 읽고 나서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온 새 시집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고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두근두근 하면서 읽었는데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어떤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기분을 느껴서 저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잘 읽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뵐 일이 있어서 이제 박준 시인님을 뵙고 시집 너무 잘 읽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뒤에 해설까지도 너무 좋았습니다. 했더니 진짜 사람은 다 똑같은 건지 또 저의 그 칭찬을 이렇게 튕겨내면서 요즘 저는 악플만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에 대한 악플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 그래요? 그 악플이 뭐라던가요? 그랬더니 두 종류인데요. 한 종류는 똑같다고 지난 시집과 똑같다고 뭐라고 하고요. 또 한 무리는 다르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자기만의 어떤 악플의 세계에 깊이 침잠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상식적으로 한편에서는 다르다고 뭐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똑같다고 뭐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잘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당사자한테는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냥 자기가 이제 꽂혀 있으니까 이제 약간 터널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똑같아서 별로고 다르다고 별로라고 이러면서 그냥 아무튼 저는 너무 좋게 잘 읽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온 신간 시집이고요. 혹시 읽어보실 기회가 있다면 이전 시집과의 같음과 다름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51페이지 지원에게에서 뽑은 질문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남겨둘 수도 있지 않느냐는 편지를 받고 많은 것들을 수연이라는 필터를 거쳐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는 글에 많은 여운을 느꼈습니다. 큰 상실을 경험하고 나면 삶을 대하는 시선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상실을 겪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참 제가 뭐 책이나 강연이나 이런 데에서 동생 얘기를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도 많이 받고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최근에 이제 가까운 누군가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든지 하는 식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눈물 없이 나누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제 짧은 눈물바람 타임을 갖게 되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상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꽤 다양하더라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속상하니까 언제 잊혀지냐고 막 저한테 애원하듯이 여쭤보시는 분도 계세요. 요주님은 언제쯤 괜찮아지셨어요? 언제 잊을 수 있나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엄청 애처롭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지 그렇게 어떤 다양한
자기만의 이것도 욕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만의 그런 소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그 말을 얹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그냥 그래서 상실을 겪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이 질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답변이라는 거를 한다면 들려주고 싶은 말은 들려주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렇게 할 말은 없는 느낌이에요. 뭔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어떤 말도 사실 딱 매칭이 되기가 어렵고 똑같은 상실이어도 이게 똑같지 않거든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답답할 거예요. 그 들은 뭐라도 듣고 싶어서 나에게 왔던 그분들도 막 후련하고 정답을 찾았어. 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뭐라는 어떤 일종의 위안이나 후련함이나 그런 기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고 찝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확실한 건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뭔가 전달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그냥 넋놓고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루해서 막 이렇게 타투를 많이 했지만 누군가는 또 다른 뭐 기다리면서 다른 거를 뭐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상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시간이 뭘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고 그래서 그거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은 92페이지에서 꼽은 질문입니다. 특수청소 노동자 김완을 얘기하면서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과 다가가는 사람에 대해 쓰셨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자신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김완과 고승욱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의 요조님은 어느 편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도망치는 사람. 아직도요? 네, 여전히 도망치는 사람. 네, 다음 64페이지에서 꼽은 질문입니다. 타인의 좋은 면을 흉내내며 살고 싶다고 한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고 싶다고도 쓰셨지요. 최근 따라하고 싶은 것이나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실까요? 되게 명상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 네, 150페이지입니다. 시차를 두고 책을 다시 읽으면 내용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독하면서는 허벅지가 터지지 않게라는 글이 너무 애쓰지 말자, 너무 나를 몰아세우지 말자는 의미로 다가와 유독 와닿았습니다. 6월에 영수증 문장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157페이지의 일부를 직접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모국어를 쓰면서 정상에서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 나는 그 틈에 조용히 서서 여기까지 올라온 태도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모든 걸 이렇게 하자. 책방도 음악도 글도. 내 나머지 인생 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렇게 하자. 부드럽게. 허벅지가 터지지 않게. 네, 요조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엄청 같은 생각이고요. 저 그냥 뭐 글은 이렇게 덤덤하게
쓰긴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성산 일출봉이 가까이에서 보면은 꽤 크거든요. 꽤 커요. 그래서 진짜 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걸 언제 올라가 이러면서 그냥 여기서 봐도 예쁜데 뭐, 그래서 뭐 해도 지금 해 떴는데 뭐 해 뜰 걸 볼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냥 아래서만 엄청 보다가 이제 그냥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간 건데 아 언제 올라가지?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조금 가다가 조금 이제 좀 힘들면 좀 섰다가 또 조금 갔다가 이렇게 구경도 했다가 그랬는데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아 진짜로 아 벌써 왔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상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막 중국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엄청 다양한 외국어가 들려오는 와중에 그 정상에서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약간 잔잔한 충격 속에서 아 그냥 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허벅지 터져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 기분 속에 제가 좀 살았던 것 같다는 걸 그때 느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작업을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뭐 아무튼 뭐가 되었든 내가 되게 무리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생색이라는 그게 좀 되게 필요했다라는 거를 그때 좀 새삼스럽게 느끼고 그냥 술렁술렁 야금야금 그냥 싸먹싸먹 하면 그냥 다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내가 생색을 내려고 무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때 이후로 좀 제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고 이거는 너무 정말 만말이에요. 제가 썼지만. 진짜로.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힘들고 좀 잠도 좀 덜 자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밥도 끼니도 좀 이렇게 대충 때우고 뭔가 이렇게 해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같은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여유도 부리고 그냥 하면 돼요. 조금씩 하면 진짜로 마감이 정말 급한 일이 아닌 이상 그렇게 그냥 하면 대체로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꼭 명심하고 살고 싶은 그런 가르침, 성산 일출봉이 가르쳐준 가르침. 네, 이제 정말 14번 문제로 문제로 네, 내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문 칼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있죠. 마감이 있어서 송고를 하면 그대로 외부에 노출이 되고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까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저거는 그냥 안녕이야. 그냥 저렇게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하드 어딘가에 어둠 속에 이렇게 두고 그냥 계속 좀 찝쩍거리는 글도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냥 이제 그런 글은 이제 뭐 마감도 필요 없고 그 누구가 원한 글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건 이제 시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냥 시를 저만 볼 용어로 시를 이제 야곱야곱 쓰거든요. 근데 계속 고치죠. 계속 고치고 이제 뭐 버스 기다리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한 5분, 10분 그냥 시간이 뜰 때 그냥 계속 그냥 고치는 거죠. 고치고 추가했다가 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또 그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예전에 어떤 프랑스 분한테 타로점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타로에 관심이 많다고 해가지고 타로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영어로 저한테 이제 타로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Don't eat yourself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먹지 너는 너를 너무 먹지 말라고. 공격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거로 노래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한 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제가 되게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글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진짜 짜증나고 왜 나는 이런 글밖에 쓰지 못하는가.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보는 눈은 점점 높아지는데 이제 그 보는 눈에 자기 글이 성에 안 차게 될 때 이게 너무 열받으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제 갉아먹는 거죠. 넌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못 써?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저를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프랑스 분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함께 하신 분들도 기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책방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볼게요. 2015년에 책방 무사를 여셨는데요. 오늘도 무사를 제독하면서 책방을 시작했을 때 요조님 나이와 제가 이 공간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같다는 걸 알게 돼 더욱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요조님은 왜 그때 책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처음 책방을 열던 날을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책방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책방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책방을 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이제 그 해방촌에서 책방하시는 스토리지 북앤 필름의 마이크 사장님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책방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 하고 싶진 않고 나중에 뭐 좀 나이 지긋할 때 돼서 좀 한가해지고 뭐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나도 이렇게 작은 책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그때 아마 점심 같이 먹으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마 사장님이 지금 하시면 왜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안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열받지만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진짜 시작을 했고 올해가 이제 10년 차인데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 책방을 열려는 날 생각나요. 그 정식 오픈 일로 책정한 날은 10월 10일인데 그냥 이제 오픈은 한 추석쯤에 그때부터 그냥 열어놨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문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동네 할머니 분들이 이렇게 오셨었고 그래서 뭐 마실 거 드리고 그냥 그 동네 할머니들과 이렇게 노닥거렸던 게 오픈 때의 기억이고 또 하나의 기억은 이제 그 사진 정리하다가 그 초창기 오픈 때 사진을 우연히 봤거든요. 그때 진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와, 내가 이따위로 해놓고 책방을 오픈해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허접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당시에 그 인터뷰 기사에는 한 200권 정도의 책이 있는 요조의 개인 서가 느낌의 책방이다라고 실렸었습니다.
진짜 너무 허접한 거예요. 너무 허접하고 뭐 집기도 다 어디서 주워온 거 뭐 다 돈 주고 산 거 없고 다 어디서 다 해가지고 어설프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데 진짜 너무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는 되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책방 오픈했을 때 제가 진짜 데뷔하고 지금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인터뷰 많이 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허접한 꼴이 가장 외부로 노출이 많이 됐다는 뜻인데 책으로도 네,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이제 우연히 딱 발견하고 이제 가장 처음으로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뒤이어서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제대로 책방을 해야지 허접하게 말고 정말 제대로 아까 입에 올렸던 간지라는 어떤 단어에 이제 집중해서 정말 간지나는 어떤 무언가를 내가 일구어내서 그렇게 시작해야지 라고 했으면 내가 책방을 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 정말로 뭔가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이라는 거는 물론 멋지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얼마든지 허접하게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허접하게 시작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보다 더 조금씩 이제 나아져서 이제 볼만한 수준으로 그런 어떤 발전하는 모습으로의 어떤 형태도 가능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저는 저의 어떤 그 행보를 보고 제가 배우게 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겁쟁이가 되는지라 뭘 하고 싶은 게 생겨도 약간 그 체면 구기기 싫고 좀 짜쳐 보이기 싫고 어색하고 이렇게 뚝딱거리는 자기 자신을 납득하지 못하겠어서 그냥 에이 안 할란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사진인 것 같아요. 진짜 허접하거든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해준 그런 사진이었어요. 언젠가 올리실 날이 올까요? 그 사진을. 아니요? 그 책방 운영의 고충에 대한 글을 같은 일을 하게 된 후에 읽으니 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조님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침도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을까요? 초반에 진짜 많았어요. 초창기 때. 지금은 없고 초창기 때는 진짜 많았죠.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책방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그쵸?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술집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 그건 너무 납득 가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음식점에 이상한 사람 많다. 이것도 납득이 가는 얘기고 각종 영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 많다라는 게 이제 납득이 되는 영업장이 있는데 책방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죠. 그리고 책방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책방 오픈했던 초반에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출몰을 많이 하셨어서
와, 내가 진짜 사람을 잘 몰랐구나. 사람이라는 어떤 그 속성을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진짜 울면서 CCTV를 달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병원도 막 다니면서 약 먹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빨리 정리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최다 인터뷰 기록을 해가지고 온 동네 방네 내가 책방을 열었다는 게 이렇게 다 퍼졌는데 반년도 안 돼서 책방을 접는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이제 일단 보통 공간 계약을 2년 동안 하니까 2년은 꽉 채우고 2년 계약 끝나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1년 넘어가면서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한 인터뷰에서 10년은 채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벌써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주에서 서울로 책방을 이전하고 아이브 코퍼레이션과 협업하는 등 또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위치와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면서도 책방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를테면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아니면, 아, 조금 살기가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살잖아요? 좀 극단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살게 되면서 어떤 순간을 넘어섰을 때 그냥 뭐 이걸 관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체념일 수도 있겠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진짜로 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야 나는 그냥 약간 이러는 상태가 몇 가지 뭐 그게 결혼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자기의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 뭐 애인이나 뭐 남편이나 뭐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뭐 그만둬야 되고 꼭 너가 원하는 거 해야 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져야죠. 뭐 원하지 않으면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면 바꿔야지. 그래서 뭔가 너가 원하는 거, 너가 바라는 거, 너가 살고자 했던 거, 뭐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어떤 가르침이 그 세간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고도 사는 거잖아요. 그냥 뭐 부모님 나는 왜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저런 부모랑 사는 거고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뭐 진짜 누군가는 이혼을 하겠지만 그냥 왜 저 사람이랑 결혼했지? 물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너 그렇게 살았으므로 의미 없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 마음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 책방을 내가 왜 계속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여전히 그러니까 돈벌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되게 재미있는 순간들이 많고 책방을 하면서
만나는 어떤 인연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 왜 안 그만두지? 라는 질문도 너무 가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 계속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기도 하고 이제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됐어. 이제 그 할만하면 그만하면은 충분히 했고 됐어. 너 충분히 멋졌어. 잘했어. 이제 그만하면 되겠어.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동료 뭐 작가분들이나 이제 친구들이나 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저도 너무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왠지 그 10년을 지나오면서 좀 자연스러운 나의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무사해서 책방이 정답이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이실까요? 혹시 달라졌다면 지금은 어떤 공간이 되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주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되게 나름 외진 곳이어가지고 그냥 뚝딱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막 시간도 내고 막 타이밍도 맞춰가지고 짬을 내서 이제 대체로 와주시는 거라서 그냥 허투루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니까 뭐라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만 한다는 조금 강박 아닌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뭔가 해소되는 마음, 실마리가 됐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대안이든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해 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라도 뭐라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너무 좋겠다. 그것이 이 공간의 정답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이제 제주에서 할 때는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서울 신촌에서 하니까 2호선 타면 그냥 뚝딱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때만큼 비장한 마음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좀 시간이 좀 뜨는데 약간 그냥 시간 때우러 그냥 너무 그냥 책 안 사도 되니까 그냥 시간 때우러 와가지고 그냥 좀 앉아 있다가 가도 좋고 진짜 그냥 가볍게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되게 크고 그리고 그 책이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책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 작은 공간에 어떤 책을 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유명한 책이나 잘 팔리는 책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아 이런 책도 있었구나 이런 책도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책을 읽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기는 해서 이제 그런 책 구경하기 좋은 공간 그리고 이제 구경하기가 좋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면 어쨌든 그게 또 구매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서울에서 하니까 이런저런 오늘과 같은 이런 뭐 이제 커뮤니티 행사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자리에도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리하면 그냥 만만한 공간 그냥 쉽게 놀러 오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답은 못 찾아도 되지만 그냥 쉽게 올 수 있었으면.
저도 왠지 지금쯤이면 마음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요조님은 2007년에 가수로 데뷔하고 2013년에 첫 책, 요조 기타 등등을 출간하고 2015년에는 책방무사를 열었습니다. 뮤지션, 작가, 책방 대표로 각각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지내고 계신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아까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속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또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네,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나의 선택. 네. 뭐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만약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글을 쓰지 않았다면, 책방을 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다른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창작하고 표현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짓이요? 네, 나쁜 짓. 근데 그 김소연 시인님 시집에 표지 일러스트를 요조님이 그리셨어요. 여기 시집이 꽂혀 있는데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또 만지고 싶은 기분이라는 책이 그 전에 일상 51선이라고 이제 무사에서 독립출판물로 발행이 됐을 때 직접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초등학생 때 엄마한테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조른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저한테는 좀 맺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옛날의 일인데 제 동료 뮤지션 중에 어떤 한 남성 뮤지션이 어느 날 머리를 완전 그 오렌지색? 형광빛 또는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100m 밖에 있어도 알겠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만나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파격적으로 염색하고 멋있다. 그 뮤지션 같아. 뮤지션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근데 되게 멋있어. 자기가 보기에도 멋있어 보여서 좋은데 문제는 나쁜 짓을 못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자기인지 티가 나니까. 근데 그 말이 되게 옛날 일인데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뭐 아주 열심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질문을 이제 보고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 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할까? 근데 꼭 내가 멋진 일만 하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사기꾼이 나는 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살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매춘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것저것. 근데 못할 건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어딘가의 평행 우주에서 정말 굉장한 절도범으로 활약하고 있는 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 상상력이 되게 빈약한 게 내가 나쁜 짓을 뭘 할 수 있을까도 이게 상상이 몇 개의 선에서 그치고 그 이상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나쁜 짓도 얼마나 다양하게 그 세계가 얼마나 넓겠어요. 나쁜 짓의 세계가. 근데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쁜 짓이라는 게 몇 개 안 돼서 막 그냥 살인, 사기, 절도, 뭐 폭행, 매춘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에? 마약을 생각 못했네.
그쵸. 그 마약 그 패키징 디자인을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되게 다양한데 제가 몇 개 상상을 못 해봤어요. 네. 저도 사실 다른 삶을 가끔 상상해보는 것을 좋아해서 한번 드려본 질문이었는데요. 너무 재미있지 않았나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의 네. 교주 같은. 아니면 교주 아니면 그 산하 그 교주 산하에 뭐 행동대장이나 찬양 인도자 뭐 주보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 오늘 마치고 나서 한번 자기 전에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조님의 다음 앨범과 책을 궁금해하는 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작가로는 2023년 채널S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소설 계약 소식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요조님의 소설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 책방도 그렇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때그때 써야 되는 이제 짧은 글들을 쓰고 나면 항상 이게 소설이 뒷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설을 써본 경험도 없다 보니까 너무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약속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실패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생을 해야죠.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변태가 아닌 이상은 실패를 사랑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어떤 금사빠라는 말처럼 뭔가 어떤 타인에게 사랑에 빠지는 거는 그냥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뿅 하고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지만 진짜 사랑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려주는 책도 있고 종교에서도 아주 공을 들여서 알려주는 것이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한다는 것인지를 아주 공들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패를 사랑한다는 것도 진짜 고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고생하기 싫으면은 뭐 사랑 안 하면 되는 일인데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실패를 사랑하는 게 저한테 되게 유리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랑을 위해서 저는 이제 계속 고생을 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좀 명상도 열심히 하고 싶고 운동도 게을리 하고 싶지 않고 또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다정함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저는 좀 단련해 나가고 싶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생을 응원합니다.